이런. 누군가가 도리스 부인의 호텔방에서 값비싼 보석을 훔쳤어요. 그 일은 아침 6시쯤에 일어났어요. 경찰이 오자 호텔 주인은 아침 일찍 폭설이 내렸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모든 증거를 없애버렸죠. 갑자기 경찰관 중 한 명이 악명 높은 범인을 포착했어요. 그는 여러 차례 강도짓으로 피소되었지만 항상 아슬아슬하게 벗어났죠. 그 남자는 그 시간에 호텔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전 겨우 30분 전에 왔어요. 경찰들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어요. 어떻게죠? 범인의 차에 두꺼운 눈이 쌓여 있어요. 만약 호텔로 운전하고 있었다면 후드에는 눈이 없을 거예요. 녹았거나 바람에 날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창하니 새로운 눈일 리도 없지요. 여러분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숲을 헤매고 있어요. 갑자기 어떤 남자와 마주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곧 갈림길이 보일 거라고 해요. 여러 개의 간판이 있는 편말이 있을 거라 합니다. 오른쪽 간판은 거짓이고 왼쪽 간판은 진실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진짜로 여러분은 이 편말을 보게 됩니다. 역은 어디에 있죠? 만약 오른쪽 표지판이 거짓이고 왼쪽 표지판이 여러분을 다시 숲으로 안내한다면 직진하면 역에 도착할 거예요. 데미안은 예술가예요. 최근 그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유일한 귀중한 물건인 17세기 화가의 값비싼 그림을 팔아야 했었죠. 그것을 산 남자는 친구인 경찰 탐정 매튜에게 캔버스를 보여줬어요. 사진을 자세히 본 후 매튜는 데미안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죠. 그는 화가를 찾아가 그림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어요. 그 남자는 할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셨어요.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라고 형사가 말했어요. 당신이 직접 그렸잖아요. 그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림 속에는 송전선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17세기에 존재하지 않았죠. 경찰은 시내에서 가장 큰 공항을 통해 다이아몬드 밀수업자가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경찰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출발하는 모든 사람의 짐을 뒤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났고 긴장했죠. 하지만 한 남자만이 침착하고 공손했어요. 공항 보안 요원들은 그의 여행 가방에서 수상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수화물에 통과 스티커를 받은 후 경찰은 그에게 함께 따라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자신들이 찾고 있는 밀수업자라고 의심했죠.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안 요원이 여행 가방에 스티커를 붙일 때 남자가 자신의 코트를 슬그머니 안에 넣었어요. 다이아몬드는 이 코트 안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골동품을 수집하는 부자인 카터 씨는 모리스 형사에게 자신을 보러 오라고 요청했어요. 형사가 도착했을 때 수집가는 제가 방금 아주 귀중한 작은 조각품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다녀와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할까봐 두려워요. 이웃들이 너무 수상해요. 물론 조각상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래도 모리스 형사는 다른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는 저녁에 다시 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몇 시간 후에 그가 도착했을 때 카터 씨가 그에게 달려왔어요. 전 고작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을 뿐이에요. 제 여동생을 의사에게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왔을 때 조각상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모리스 형사는 수집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죠? 오후에 집을 나섰을 때 그는 대문 왼쪽 앞에 사과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직도 그곳에 있죠? 하지만 차가 지나가려면 양쪽 출입구가 모두 열려야 해요. 이것은 카터 씨가 차를 타고 집을 떠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의미하죠.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경찰서에 왔습니다. 제가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는데 차가 멈추었어요. 운전기사가 저보고 타이어 하나가 펑크 났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보려고 허리를 굽혔는데 제 머리를 때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사람이 제 돈과 핸드폰을 모두 가져갔더군요. 전 그 사람이 큰 차, 큰 눈썹, 콧수염이 있던 게 기억나요. 경찰에겐 용의자가 있었어요.
카페에서 발견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자기일 리가 없다고 했어요. 2주 전에 자기 차에 타이어를 교체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차는 카페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형사는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어떻게죠? 카페 근처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어요. 2주 동안 어떤 차도 그곳에 정차해 있을 수 없어요. 윌리엄스 부부는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고 급한 일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을 은행에 가져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관문 매트 밑에 숨기기로 했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돈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주인이 없는 동안 세 사람이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윌리엄스의 이웃, 그는 TV 고치는 것을 도와주었죠. 파출부는 아파트를 청소하러 왔었죠. 그리고 조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기사가 방문했어요. 누가 돈을 가져갔을까요? 파출부요. 현관문 매트 밑을 볼 이유가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녀뿐이에요. 로라는 어떤 실험에 참여했어요. 그녀는 방에 갇혔고 탈출하려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죠. 탁자 위에서 숫자 11, 69, 96, 88이 적힌 쪽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이것들의 공통점을 알아내야 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나요? 이 모든 숫자들은 거꾸로 돌려놓아도 똑같이 읽혀져요.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루비 씨의 가게 창문을 부수고 비싼 시계 10여 개를 집어들고 몰고 떠났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루비 씨는 자신의 조카 패트릭이 거의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경찰관들이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폭우 때문에 1시간 만에 그곳에 도착했죠. 패트릭은 친구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날씨를 보세요. 어제부터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패트릭의 친구가 그의 말을 확인시켜 주었죠. 하지만 경찰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고 패트릭을 체포했어요. 왜죠? 이 남자의 헬멧이 오토바이에 걸려 있어요. 만약 전날부터 있었다면 지금쯤엔 빗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이 두 소녀들과 그들의 냉장고를 보세요. 이들 중 한 명은 최근까지 충분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한 달 전 그녀는 복권에 당첨되었죠. 그 여자가 누굴까요? 왼쪽에 있는 소녀예요. 하이힐, 화려한 드레스, 그리고 냉장고가 가득 차 있죠? 그녀는 마침내 큰 돈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보이네요. 수영장 근처에서 느긋하게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돈이 많아 보이네요. 하지만 사실 이 중 한 명만이 백만장자예요. 야자수 아래에 앉아있는 소녀는 금 보석을 많이 착용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 모든 금은 가짜예요. 그녀의 몸에 녹색 자국을 남겨놨네요. 수영장을 지나가고 있는 소녀는 커다란 로고가 새겨진 샌들을 신고 있어요. 하지만 이 브랜드의 이름이 잘못 쓰여져 있으니 가짜군요. 플로팅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남자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과 대신 기기에는 딸기가 있네요. 식물에 물을 주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찾고 있는 백만장자예요. 메르세데스 벤츠 열쇠고리가 주머니에 달려있네요. 또 웨이터에게 팁 100달러도 주었어요. 이단과 그의 여자친구 앤은 동굴을 탐험하러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두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수염을 기르고 거칠게 생긴 남자는 손에 삽을 들고 있었어요. 전 일주일 동안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제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같이 가요. 젊은 여자가 소리쳤어요. 그를 믿지 마세요. 그는 범죄자입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저 사람보다 여기 더 오래 있었어요. 제가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이단과 앤은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만약 저 여자가 일주일 이상 동굴에 있었다면 왜 저렇게 말끔해 보이며 머리엔 어떻게 신선한 꽃을 꽂고 있을까요? 은행에서 금괴 몇 개가 도난당했어요. 경찰은 그것들이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누가 그것들을 가져갔을지 알아냈어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경찰은 주요 용의자의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급하게 나오느라 영장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죠.
그 남자는 경찰들에게 자신의 집을 수색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영장을 가지고 돌아오세요. 그럼 얘기하죠. 1시간 후 경찰관들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돌아왔죠. 그들은 집과 정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금을 찾지 못했어요. 갑자기 경찰관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저 사람이 금을 어디에 숨겼는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냈나요? 금은 수영장 안에 있어요. 경찰이 이 남자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안에 있던 물의 수위는 더 낮았었어요. 한 남자가 매일 면도를 하지만 여전히 길고 두꺼운 수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는 이발사이고 고객들을 면도해주죠. 어느 날 유명 축구 코치가 라커룸에서 바로 실종되었습니다. 형사에게는 용의자가 3명이 있었는데 모두 코치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브랜드는 훈련이 끝난 후 조금 더 연습하기 위해 경기장에 머물렀다고 말했어요. 그는 아직 라커룸에 가지 않았죠. 앤드류는 훈련이 끝난 직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밖에 나갔다고 맹세해요. 그리고 제임스는 탈의실을 나갈 때 트레이너가 여전히 거기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범인은 누구일까요? 앤드류예요. 그는 아직 라커룸에 안 가봤다고 했죠. 하지만 유니폼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네요. 5사람에게 바닥에 놓여있는 연필을 넘어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도 그걸 해내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냈나요? 연필은 벽 근처에 놓여 있었어요. 교묘한데요?